74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 늘 그랬듯이 눈이 떠졌지요. 마당 감나무에 까치가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통닭집을 했던 손은 여전히 날쌘니다. 된장찌개 끓이고 김치 한 접시 올리고 혼자 먹는 상에도 정성은 그대로였지요. 남편이 떠난 지 3년, 통닭집 문을 닫은 지 5년. 이제 이 집엔 시계 소리와 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어머, 철호야.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깜짝 선물 가져왔어요. 장남 철호입니다. 48살 부동산업을 합니다. 평소엔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던 아들이 생일에 이렇게 일찍 찾아온 게 신기했지요. 어머니, 이거 한번 보세요. 대구 수성구에 새로 생긴 실버타운이에요. 실버타운? 호텔 같은 방에 새끼 다 차려주고 병원도 바로 연결되어 있고요. 요가, 원예, 독서 모임까지 다 있어요. 사진 속 할머니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방, 예쁜 정원, 함께 웃는 사람들. 그런데 왜일까요? 마음 한편이 서늘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 텐데.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어머니 집하고 뒤편 놈만 정리하면 충분해요. 정리라는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40년을 살아온 이 집을, 남편과 함께 일궈온 논을 정리한다고요? 그럼 나를 여기서 내보내려는 거구나. 무슨 말씀을요? 어머니를 더 좋은 곳에서 편하게 모시려는 거예요. 자주 찾아뵐게요. 정말로요. 응, 엄마 집만 정리하면 돼. 논까지 합쳐서 한 3억 정도 나올 거야. 사업 자금으론 충분하지. 그때였습니다. 우연히 들린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지요. 엄마 집만 정리하면 사업 자금. 아, 그래서였구나. 74번째 생일에 찾아온 선물 같은 제안. 하지만 선물이라면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한 달 후, 저는 정말로 이곳에 와 있었습니다.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로비에는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지요. 마치 호텔 같았습니다. 어머니, 7층이에요. 창문으로 대구 시내가 다 보여요. 참 깨끗하네. 모든 게 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것이라서 더 낯설었지요. 40년 써온 밥솥도 낡은 이불도 그 모든 게 그리웠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저는 옆방 박말순이에요. 이순자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말순 씨는 75살, 저보다 1살 위였습니다. 6개월 전에 입주했다고 하더군요. 순자 씨, 여긴 프로그램이 참 좋아요. 요가도 하고 원예 수업도 있고 처음 몇 주는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엔 요가, 오후엔 도서관에서 책 읽기. 말순 씨와 함께 원예 수업도 들었지요. 죄송합니다. 오늘 수업은 강사 사정으로 취소됩니다.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예요. 그때부터였습니다. 하나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식사의 질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반찬은 짜고 생선은 비린내가 났지요. 30년 통닭집을 한 제 입맛이 틀릴 리는 없었습니다. 순자 씨, 처음엔 이렇지 않았는데 503호 김할아버지가 가슴을 쥐고 쓰러지셨다는 소리였습니다. 간호사를 찾았지만 아무도 없었지요. 119 불러야 해요. 결국 119가 와서 할아버지를 실어갔습니다.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한다던 말은 어디 갔을까요? 어제 김할아버지 일 때문에 왔습니다. 간호사가 없더라고요. 야간엔 한 명만 근무해요. 마침 다른 일로 나가 있었고요. 119 부르시면 되죠. 뭐? 그 말투가 참 차갑더군요. 뭐라는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우린 그냥 돈 내고 들어온 손님일 뿐이라는 뜻이었지요. 순자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처음 왔을 때와 너무 달라졌어요. 음식, 프로그램, 직원들 태도까지 우리가 뭔가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엄마,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걱정 마라.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다. 그냥 가끔 집이 그리워서. 수진이의 따뜻한 목소리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었어요. 원의 수업이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예산 사정이라는 한마디로요. 하나씩 줄어드는 서비스들을 보며 마음도 함께 줄어들었습니다. 순자 씨, 저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 생각해 보고 있어요. 여기선 우리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것 같아서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 맞는 말이었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일까? 순자 씨, 우리 진짜 뭔가 해봐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그래요. 해보자고요. 74살에 처음으로 맞서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입주한 지 4개월째 되던 날 둘째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여기 어떠세요? 준호야, 갑자기 웬일이니? 어머니, 형하고 상의할 게 있어서 왔어요. 집하고 논 정리 말이에요. 형은 사업 자금이 필요하고 저는 논을 관리할 생각이에요.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제야 알겠더군요. 왜 철호가 그렇게 실버타운을 권했는지. 수진이한테는 현금으로 조금 주면 될 것 같고요. 너희가 내 재산을 벌써 나눠 갖기로 했다는 거니?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지요. 순자 씨, 괜찮아요? 내 자식들이 나를 돈으로만 보는 것 같아요. 말순 씨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엄마, 준호 오빠가 뭐라고 했다고요? 수진아, 엄마, 절대 뺏기지 마세요. 집도, 논도 엄마의 삶이에요. 수진이만은 달랐습니다. 막내딸은 저를 진짜 걱정해 주더군요. 며칠 후 두 아들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말을 너무 급하게 꺼낸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짐이구나. 됐다. 이제 알겠다. 그들의 말을 더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어머니가 아니라 정리해야 할 자산이었던 거지요. 엄마, 지유 생일 파티 토요일 저녁에 해요. 꼭 오세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오랜만에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지요. 주말 외출은 오후 6시까지, 야간 외출은 금지합니다. 새로운 공지가 붙어 있었어요. 손녀 생일이라서 조금 늦게 들어와도 될까요? 규칙은 규칙이에요. 안전 문제도 있고 예외는 없습니다. 안전이라는 핑계로 우리를 가둬두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유가 할머니만 기다리고 있어요. 미안하다, 수진아. 나가지 못하겠다. 감옥도 아니고 그게 무슨 규칙이에요? 감옥. 수진이의 말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맞아요. 여긴 감옥 같았어요. 그때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가족에게는 돈으로만 보이고 이곳에서는 관리 대상으로만 취급받고. 말순 씨,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움터 올라왔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의지였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하나 보였습니다. 작지만 또렷한 별 하나. 이제 뭔가 해야겠어. 구체적인 방법은 몰랐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밤새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순자 씨, 어젯밤 잠 못 잤죠?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75살과 74살의 할머니가 작은 반란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부실해진 식사 사진, 취소된 프로그램 목록, 의료진 부재 상황들. 이 반찬 처음 올 때와 완전히 달라요. 김치도 색깔이 이상해요. 중국산 같아. 하나씩 정리하다 보니 화가 났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았으면 이런 식으로 속였을까요? 혹시 불만이 있으시면 함께 이야기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같은 불만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결국 12분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모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음 약속과 다른 점들을 개선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약속하신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럼 계약을 다시 검토해야겠네요. 그때까지도 떨렸지만 제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30년 장사하면서 배운 게 있거든요.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것. 놀랍게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식사질이 조금씩 나아지고 취소되었던 프로그램들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순자 씨, 우리가 해낸 것 같아요. 말해보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작은 성과였지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엄마,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여기 문제점들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더니 정말 바뀌고 있어. 나도 깜짝 놀랐다. 74살에 이런 걸 할 줄이야. 수진이가 저를 자랑스러워하는 눈빛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앉아라, 철호야. 어머니, 저희 집 이야기는 너무 성급했나 봐요. 철호야, 엄마도 생각해봤어. 너희 입장도 이해해. 그런데 말이야, 내일은 내가 정하고 싶다.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니? 아니에요. 당연한 권리죠. 철호의 진심 어린 대답을 듣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우리가 달라지니까 아이들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하는 거였네요. 관리사무소에서 특별히 외출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오셨다. 우리 지우 생일 축하해. 손녀의 환한 웃음을 보니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좋아 보이세요. 저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머니 의견을 먼저 들어볼게요. 가족이 다시 가족다워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변했더니 아이들도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순자 씨, 우리 정말 대단해요. 누가 74살, 75살이 이런 걸 할 줄 알았겠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네요.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순자 씨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우리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잖아요. 창밖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인가 봐.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74살의 새로운 시작,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일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이곳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개선되었지만 진짜 자유는 아니었거든요. 순자 씨, 후회 없어요? 전혀요. 오히려 늦은 게 후회돼요. 수진이가 집 근처에 작은 전셋집을 구해주었습니다. 실버타운보다 좁았지만 마음은 훨씬 넓었어요. 다시 제 손으로 요리를 하니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역시 순자 씨 손맛이 최고예요. 누군가 차려준 밥보다 정성껏 만든 한 끼가 더 소중해요. 새 집에서의 첫 가족 모임 날이었습니다. 여기 아늑하네요, 어머니.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너무 성급했어요. 얘들아, 엄마도 이해해.
너희도 살기 힘들겠지. 아들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 뜻을 먼저 물어볼게요. 오빠들이 정말 달라졌네요. 그때 손주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더 좋아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뭐 하고 싶어요? 통닭집은 힘들겠고, 반찬 가게라도 해볼까요? 농담처럼 한 말이었는데 마음 한구석이 설렜습니다. 정말로 작은 반찬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말순 씨와 함께요. 두 할매 반찬이라는 이름도 손주가 지어줬어요. 엄마, 힘들지 않으세요? 전혀. 오히려 살맛이 나. 74살과 75살의 늦은 창업이었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고마워, 얘들아. 할머니 멸치볶음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 순간 지난 몇 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단골이 되어 주었습니다. 할머니들 손맛이 정말 다르네요. 정성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나도 몰랐어. 74살에 알게 되었지 뭐. 딸이 저를 자랑스러워하는 눈빛을 보니 더없이 뿌듯했습니다. 새 집에서 보낸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어머니, 요즘 TV에서 실버 창업 이야기 나올 때마다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저희한테 가르쳐 주신 게 많아요. 포기하지 않는 것, 당당하게 사는 것. 그런 말들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순자 씨, 1년 전 실버타운에 있을 때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때 용기 안 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냥 그렇게 살았겠죠. 불만만 속으로 삼키면서 생각해보니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별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제가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 뿐이었나 봅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74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74세에 새로 배운 것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것.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겠구나. 창밖에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74세의 제게도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살아있다는 것, 꿈꿀 수 있다는 것,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선물 같았습니다. 나이는 꿈꾸는 것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